네, 세미 아나운서의 브리핑에서 확인하셨듯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홍콩 증시도 급등한 데 비하면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부지런히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도 어제는 코스피에서 3,500억 원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회 보이는 섹터 또 수익 가져올 종목 발굴은 오늘도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개장 2시간 남겨놓고 있는데 짚어봐야 할 이슈들 챙겨보죠.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슈 챙겨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 반등 기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D램 수요 40%를 이제 서버 쪽이 차지를 하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죠. 네, 반도체 그 상승 초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시장의 전망이 크게 어긋났던 그 이유가 전혀 지표상 올라가는 게 없는데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반도체가 쓰이는 3대 분야가 이제 휴대폰, 컴퓨터, 그다음에 서버였는데 컴퓨터가 팔리는 거는 뭐 애플은 아예 자기네 프로그램을 하지만 보수적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판매량을 가지고 근데 전혀 PC는 판매량이 살아나질 않고 휴대폰은 당연히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사질 않았고 그리고 서버도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투자가 이제 지연이 돼 버렸고 그래서 3대 부분에서 전혀 반등할 부분이 없는데 자꾸 반도체 바닥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만 모르는 뭔가 있나?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AI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그 시대 안에서도 어떤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클, 보통의 사이클을 기다렸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예 그거 지금 상황은 석기에서 청동기나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아예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그 사이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원래 시대 안에서 움직이는 사이클 부분마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지금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원래 그냥 반도체의 보통 사이클의 어떤 그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이제 다 합세를 하는 2차전이 또 시작될 시간이 왔다. 근데 또 문제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4천 돌파하니까 뭐 가족회의를 하느니 마느니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 4,400이더라고요. 지수가.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드린 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정말 미지수라고. 근데 결국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2차전이 시행이 되더라도 또 지금 우리나라가 소외가 되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외국에 덜 간 것들이 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정말 예리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인텔,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가면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소외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업턴, 이 전체적으로 훈풍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오지 않는 상황.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매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의 40%는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어떤 매출이 있다라는 게 발목을 잡는 거고,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투자, 인텔은 또 파운드리까지 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럽지만 우리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 어떤 반도체의 어떤 최근에 생산성 투자에서는 충분히 그 수혜를 입을 수는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 이렇게 못 가냐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코스피 안에서는 2차 전지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시각은 계속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은 차별화된 게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국향으로 가는 기업들은 어쨌든 중국의 자급자족 내지는 내재화를 키우기 위한 어떤 장비 투자는 또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기회 발굴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한국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점검을 해봤고, 자, 그렇다면 저희는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 AI 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와 저렇게 123층 이상을 지으면 정말 거기에 별거 다 넣을 수 있겠다. 가면 별거 다 있잖아요. 음식점부터 무슨 사무실부터. 야 저렇게 123층이면 넣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D램이 10층짜리 건물에 막 집어 넣으니까 머리가 터졌는데 건물주가 123층이니까 이제 와 넣을 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D램을 위로 쌓는 물리적으로 늘린 게 HBM인데 이제는 저기죠. 기술적인 해결책도 나왔죠. CXL.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네. 10층짜리 건물을 갔는데 야 우리 아파트도 10층인데 나는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비좁은데 야 옆에 10층 건물은 어떻게 이렇게 동선을 잘 짰는지 야 이거 진짜 10층짜리 건물 맞아? 이상한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동선을 기가 막히게 짠 건물이 있어요. 진짜로. 똑같은 10층짜리인데 너무 쾌적하고 층고도 왜 이렇게 높고 왜 이렇게 동선은 아주 쉽고 엘리베이터 타기도 쉬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장치 간 연결 경로를 간소화해서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하는 그게 CXL이거든요. 결국 D램의 용량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로 물리적 해결책 HBM이 결국 엔비디아의 GPU와 세트로 나가면서 여기서 한번 히트를 쳤고 거기에 가장 수혜주는 한미반도체의 이스페타시스였고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HM망을 위주로 완전히 시세를 누린 뒤에 약간 주춤거리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또 CXL 관련주가 뜨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에 이쪽 기술적 해결책 CXL 관련주가 또 HBM의 뒤를 이어서 갈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서버의 수요.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를 만드느라고 일반 서버를 완전 도외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 서버의 어떤 이 부분이 살아나는 게 트렌드포스가 서버용 D램 가격이 지난해 4분기에 8%에서 13%, 그리고 올해 1분기는 10%에서 15% 상승률이 더 올랐습니다. 2분기 연속 상승 전망된다. 그래서 일반 서버 쪽 서버용 D램이 살아나는 부분 이런 걸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D램 낸드 플래시 이쪽을 하고 있으니 조금 이제 그쵸 올해 사이클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직접 뭐 GPU, CPU를 파는 업체는 없으니 그래도 D램이 양쪽에서 AI용 D램 그리고 일반 서버용 D램 이쪽에 살아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삼전 SK 하이닉스가 가긴 갔지만 사실 상당히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 정도면은 미국 시장 정도면은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을 갔어야 되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을 갔어야 됩니다. 이번에 가길 바랍니다. 네, 소장님 워낙 인사이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탑픽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옮겨 다니면은 진짜 좋아요. 지금 네. 사실 네오셈, 제우스, 테크윙 이런 거 보세요. 완전히 날개에 돋친 듯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찝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가장 왜냐면 아까 CXL이라고 이제 기술적 해결책에서 그렇죠.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IP 자산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했죠. ARM 같은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틈새 전략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칩 안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칩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애들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최적화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 안에 123층짜리의 모든 걸 넣었어도 전혀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있는
그 기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좋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챙겨봐야 할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이슈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대형주 어제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세 다시 한번 시연을 해줬는데 중국 그늘에서 벗어날 것인가?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마치 러시아 그 인형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하신 분들에게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가지신 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LG생활건강을 하필이면은 그쵸? 갖고 계신 분들이나 비중이 높으신 분은 아모레퍼시픽 갖고 계신 분은 LG생활건강보다는 낫지 이러고 있잖아요 또. 왜 그럼 이 두 개에서 차이가 있을까?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나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전부 중국 그 면세점에서 중국의 그 따이공들이 줄 서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 모습이었는데 왜 차별화가 됐을까? 일단은 저는 차석용 매직을 계속 그냥 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네, 떠나버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서경배 회장은 안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보다는 그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미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 이게 네.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모델들이 완전 바뀌고 있거든요. 미샤에서 엘리자베스 올슨 다 좋아하시죠? 저 스칼렛 워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글로벌 앰버서더고요, 미샤에. 그리고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틸다 스윈튼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삼았거든요. 그 설국열차에서 그 못생긴 얼굴. 근데 그 못생긴 얼굴 가짜잖아요. 되게 예쁘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델로 했다. 그러니까 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누구 했죠? 로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설화수가 무슨 이미지예요? 옛날에 막 응팔에서 막 아줌마들 누워있고 우리 이제 그분들이 할머니가 되셨죠. 어머니들한테 선물해주는 자음유액이나 자음수 있잖아요. 선물해주는 거를 바꾼 거죠. 로제로. 지금 완전히 블랙핑크에. 그러니까 그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고 틸다 스윈튼을 모델로 하며 글로벌 앰버서더를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 더마 화장품들 이런 회사들을 싹 다 사들였어요. 특히나 미국 회사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중국을 지우고 있다. 중국 매출 비중을 확 낮추고 중국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이미지가 완전 벗어나는 거죠. 따이꿍들이 줄 서서 막 대규모로 사고 면세점 매출 떨어지면 그냥 확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 지금 에스티로더가 힘든 것도 그거잖아요. 면세점 매출 계속 매년 1위 하는 품목이 뭐예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티로더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뭐 K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ODM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상승률이 이미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화장품 대형주들 지금 말씀 주셨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뭐 경영자 구심점을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일본 쪽 이렇게 전략들을 구사해 간다면 업사이드 오히려 더 빨리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중소형 화장품주가 우선이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일본에서 이 인기가 많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이 백업을 해주는 회사들 지금 한 5개월 행보했거든요. 이거 박스권 돌파하면 또 갑니다. 빨리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가 우선이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완전 역배열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이 완전 밀집되어 있어요. 머리 위에. 그걸 뚫고 가려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폭포수가 아니죠. 위로 불기둥처럼 솟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를 비중을 둬야겠죠.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 낫다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러시아 인형처럼.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두 개만 있으면은 아모레퍼시픽이 난데 더 시야를 넓히면은 중소형 화장품주가 강세기 때문에 여기를 노려야죠. 그래서 일본에서 강한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그 일본이나 미국 진출하는 데 도와주는 실리콘2 같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지금 상승을 급등을 한 다음에 횡보 중이다. 상승 N자의 중간 징검다리일 확률이 높죠. 끝에 N자 그 부분, 이 부분을 먹는 게 크거든요. 네.
실적이 좋은 K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정유 석유화학주 전망 좀 어두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는 아무래도 유가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앞으로 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까요? 유가, 국제 유가 뭐 하반기에는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학습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거든요. 유가는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이슈하고도 괴가 같아요. 중국의 소비에 많이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도 보면 빅테크는 좋은데 그 내부에서는 빅테크를 제외한 경기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간밤에 미국의 또 원유도 재고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 그리고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유가에 관련된 업종, 그리고 유가 원유 수입의 1등은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까 화장품도 짚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힘든 구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좀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뭐 기회 엿볼 부분이 있을까요? 좀 이거는 그 예전에 그 말했잖아요. 롯데케미칼이랑 그 얘기 드리면서 네네.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 엔터주, 우리나라 엔터주, 그리고 아까 그 중국 면세점에 관련된 화장품주, 그다음에 이런 그 정유화학주, 지금 전부 다 중국 헝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03333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저기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주가 뭐 어제 하루 떨어졌는데 그동안 너무 셌거든요, 진짜. 레나나 홈디포나 로우스 보세요.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국 경기와 저기 중국 경기 전부 다 어디든 똑같아요. 부동산이 일단 안정적이어야지 사람이 소비를 해요. 깔고 앉아 있는 그 집값이 오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돌아오겠느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주 뭐죠? S-오일. 그러니까 대표적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그 기업을 보고 그 업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LG화학도 우리나라 대표 화학주지만 LG화학은 지금 사실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봐야죠. 롯데케미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고 S-오일이 대표적인 정유업체죠. 근데 연봉을 보면은 둘 다 20년 선을 이탈했거든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중국 경기가 돌아온다고 해도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자기가 돈 버는 근본이거든요. 그게 깨져버리면 사이클이 오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정유화학업계도 결국은 중국 경기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챙겨주신 신일섭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